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불러보네요. 요즘 날씨도 덥고 하얀 달에 들어서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럴 땐 뭔가 시작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이 더더군다나 의지로 나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쉽지 않죠. 이럴 땐 오히려 마음을 한꺼풀 식히고 재정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늘 조이기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에게 살짝 느슨해지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끔 타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지금의 운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안내해드릴 예정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진심 담아 리딩할게요.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구독과 좋아요 등 다양한 후원 기능을 통해 엔젤타로를 응원해주세요.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더 적중률이 올라갑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죠?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오늘은 바로 숫자를 공개할 텐데요. 컬러로 고르셨던 분들은 주사위를 참고해 보세요. 1번, 3번, 2번, 4번, 5번. 1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카드는 현재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운, 바로 잡아야 하는 운이 무엇인지 뽑아본 카드예요. 한 달 안으로 여러분에겐 어떤 운이 중요할까요? 뒤져보죠. 오, 토성의 외딴섬, 돌섬 카드가 나왔네요. 와, 이 카드 진짜 오랜만인데 토성은 우선 노인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느리고 좀 유지하고 천천히 간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돌섬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고립된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여러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운이 들어오고 내가 잘 될 만한 그런 기운을 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까요? 혼자서 사색을 한다거나 심도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연구직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한 달간의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선은 이 세 장의 카드는요, 한 달간의 전체적인 흐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모습, 의식 수준, 그리고 환경 상황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모습에서는요, 6번의 펜타클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주변에 챙길 만한 상황이나 사람들이 좀 계신가요? 6번의 펜타클은 내 것을 나누어 준다. 시간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나의 정신적인 에너지든 좀 공유한다 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행사가 좀 많을 때, 내가 챙겨야 하는 지인들이 많을 때 나오기도 하는데요. 경조사를 의미하기도 해서 무튼 한 달 안에는 여러분이 내 것을 좀 내어주고 좀 공유하고 나눠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 모습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의 의식 수준을 보면 더 선이 나왔어요. 자, 태양 카드가 의식 수준에 나오면 너무 좋죠. 일단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라는 거고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 수준이 부정적이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상황, 좋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나를 끌어당기거든요. 아래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내가 잘 되려고 하면 제동이 걸리고 무언가 좀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 더더욱 바닥을 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내어주는 것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의지가 잘 꺾이지 않고 또는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의식 수준 너무 좋고요. 흐름으로 봐도 너무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환경, 상황에서는요, 7번의 완즈가 떴어요. 아무래도 6번의 펜타클, 7번의 완즈의 속성이 동시에 나오면요, 내가 이겨나가고 부딪혀야 하는 문제들이 주변에 좀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를 주변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좀 헤쳐나가야 조금 내가 진두지휘를 하거나 주변을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어떤 중심축의 역할을 해야 하는 측면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달간에는 여러분이 좀 바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외딴섬 카드가 너에게 필요한 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너무 주변의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면 어때요? 고갈이 됩니다. 네, 쉽게 지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의지로 열정으로 부딪힌다 하더라도 사람인지라 나도 나를 좀 치유하고 챙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지칠 때는 아웃풋을 많이 한다거나 인풋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에서 동떨어져서 멀리서 그 상황을 관찰하거나 또는 혼자 있는 시간, 조금은 조용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외딴섬 같이 나를 억지로라도 좀 고립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져요. 약간의 여유를 부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너무 여러분의 의지와 건강한 마인드, 어떤 주변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급박하게 빨리 돌아가다 보니 여러분을 조금 염려한 타로 카드에 염려한 마음인 것 같네요. 엄마 같다, 그죠?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행동 방향,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이 여름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한 달간 이 운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뽑아봅니다. 자, 우선은 이 한 장의 카드는요, 여러분의 행동 방향이고요. 이 바로 옆 장은 마음가짐, 의식 수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뽑아본 카드고, 아래는 주의점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행동 방향에서는 4번의 완즈가 떴어요. 자, 4번의 완즈는 기본에 충실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어떤 기초, 토대를 마련한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은 현재 무언가 투자하는 거,
공유하는 거, 나누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시간이든 어떤 물질적인 개념이든 정신적인 개념이든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좀 멀리 보고 결정한 일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너무 멀리만 보지 말라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6과 4의 수비학적 차이는 현실과 이상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이게 다 피와 살이 될 거야. 하면서 쏟아붓고 있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 조금은 더 가까운 미래, 즉 현재의 상태로 만들어도 좋다. 너무 멀리 볼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의식 수준 같은 경우에도 퀸의 펜타클이 나왔죠. 퀸의 펜타클은 안정감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가진 그 안에서 가족을 돌보고 평화를 유지하고 물질과 정신과 나의 사람들, 주변 환경들을 가꾸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의지와 열정으로 나를 다 태양처럼 태우려고 말고 나를 좀 보호할 줄도 알고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태양이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건 환한 대낮이면 어때요? 너무 좋죠. 세상이 아름답고 너무 또렷하게 잘 보여서 활동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태양이 너무 강하면 어때요? 눈살이 찌푸러지죠. 보기 싫은 것도 보게 되고요. 너무 덥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런 의지와 열정,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시와 때를 좀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꼭 챙겨주시라고 타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너무 잘하려고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일에서 상식선까지만 해도 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4번의 완즈는요.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수준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시험에 합격한다, 자격증이 나온다, 운전 면허증을 딴다, 또는 공증된 어떤 자격을 얻는다, 계약서를 마련한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공증된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그 이상을 해내려고 무던히도 좀 애를 쓰게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조금 너그럽고 관대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왜냐면 그 아래에 주의점에서도 7번의 완즈가 떴기 때문이죠. 7번의 완즈를 조금 주의점, 부정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또는 내가 이렇게 처리할 일들이 많은데 굳이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이런 노력까지 기울여서 앞으로 나아가야겠어?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현재에 하시는 일이나 도전하는 그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수준을 조금 낮춰서 또는 상황과 어떤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어느 적정 수준, 상식선상에서 진행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욕심을 조금 내려놔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토성의 외딴섬 카드와 또 연결을 해보자면 사람이 너무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고 열심히에 빠져 있다 보면 큰 그림을 못 보죠. 어떤 맹목적인 노력만을 기울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인간은 단순하기에 내가 방금까지 기억했던 거, 마음 먹었던 걸 그대로 계속 실천해 나가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한번 휴식을 취하면서 또는 여유 시간을 가지면서 관찰하고 사색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힘줄 일은 아니었구나. 너무 내가 무리할 필요는 없었구나. 라는 걸 금방 깨우치시지 않을까. 이 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라클 카드 조언 들어볼까요? 자, 이 닷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닷은 이 토성의 외딴섬 카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요. 아직은 변화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의 그곳을 벗어나지 마라. 네가 지금 향하고 있는 그 길로 계속 쭉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 상황 있죠? 또는 멀리 보고 투자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계속 하시되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것, 너무 섣불리 빠르게 결정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서 여러모로 저는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저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세상이 환하게 밝게 빛나고 있는데 제가 못할 게 뭐예요? 어머, 저기도 아름다운 게 보이네. 어머, 저기도 내가 할 일이 보이네.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눈에 밟힐지라도 안정적으로 내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올바른 쪽으로 여유롭게 그렇게 나아가시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한 달을 알차게 지혜롭게 잘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름날 지치기 쉬운데요. 여러분은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 좋은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럼 화이팅입니다. 1번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2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여러분에게 현재 필요한 기운, 에너지가 무엇인지 또 한 달간 기운을 잘 활용하려면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뽑아본 카드인데요. 뒤집어 보죠. 오, 강력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화성의 탑 카드가 나왔어요. 무너지는 타워인데요. 천둥 번개가 이렇게 치고 있네요. 이게 필요하더라. 이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기운을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은 참지만 말고 토해내고 표출해내고 한번 뒤집어 엎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곡차곡 잘 쌓아왔던 걸 한번 뭉개뜨려야만 오히려 길한 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 묵혀왔던 문제들 있죠. 요즘에는 뉴스에 여러 가지 이슈들 많잖아요. 부동산 문제라던가 어떤 사기 건수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발견해낸 계기가 누군가가 참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언지를 줬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애매하다, 또는 뭔지 모르게 화가 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라는 것들은 좀 터트려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는 일에서는 좀 화를 내줘야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 또 관계의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그 관계에서도 오히려 잘못된 부분은 잡고 갈 수 있다, 바로 잡고 갈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이걸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잡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흐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펼쳐보죠. 와우. 이렇게 코트 카드만 나왔네요. 여러분에겐 어떤 인물의 역할, 어떤 인물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가 봐요. 또는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이 세 장의 카드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각각 모습, 여러분의 의식 수준, 그리고 주변 환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모습으로 볼게요. 여러분의 모습에서 페이지의 완지가 떴어요.
아마도 여러분은 새롭게 도전하거나 모험하거나 시작한 일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워낙 초기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 해보는 경험이나 일이기 때문에 좀 서투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또 재미있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의식 수준에서는 킹의 소즈가 나왔어요. 자, 킹의 소즈가 나올 때에는 계속 변수가 생길 때 나옵니다. 내가 처음 해보다 보니까요. 이거 계획대로만 되진 않네요. 역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인데 이 상황에서도 킹의 컵 카드가 나와서 사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사람에 의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하는 일인데 도전하고 모험을 하는데 자꾸 변수가 생긴다 하면은 나만 잘하면 돼요. 근데 사람 간의 일에서 자꾸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변수가 생긴다? 뭔가 계속 왈가왈부하게 되고 너무 많은 이야기가 오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상황상 여러분이 페이지의 완주로 나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내가 주변에 휘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격증을 준비를 하기로 해요. 저는요, 이거 공부 한번 해보려고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 진도가 잘 안 나가요. 내가 산만해진다거나 더위에 지쳐서 자꾸 늘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나만 바로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환경만 바꿔주면 또는 나를 좀 도와줄 만한 선생님이나 코치가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고 그 상황에서 적응을 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 상황이 좀 도와주질 않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해오고 변수를 던져준다면 여러분도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하다가도 폭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에 앙금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니다 싶은 것들은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소통이 잘 되고 또는 하는 일에서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일들이 주어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회사나 조직은 알아주지 않아요. 얘가 견딜만 하구나. 이만하면은 할만하니까 얘기를 안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더 어려운 과제를 주거나 조금은 부담스러운 양의 일을 좀 맡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인지는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 내에 여러분이 새롭게 뭔가 도전해보고 시작한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자꾸 변수가 생기고 내가 맞춰가야 하는 일이 좀 생길 텐데 혼자서 꾹 참지만 말고 내가 독립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조언을 꼭 구해보자. 나의 불만사항이라던가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요청을 하자. 말로 토해내자.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요. 참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번만큼은 참으시면 오히려 나중에 탈이 크게 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한 달 흐름에 적당히 이 물이 들어왔을 때 조직 내에서 어떤 상사나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 또는 나와 대화가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준다고 하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차라리 지금이 기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행동 방향이나 마음가짐에 대해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딱 제가 말씀드린 조언이 나왔네요. 자, 우선 여러분의 행동 방향이고요. 마음가짐, 주의점으로 뽑았는데요. 여러분의 행동 방향에서는 데스 카드가 떴어요. 죽음이죠. 죽음은 끝이라는 속성이 강합니다. 또 다른 시작이라는 속성으로 읽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끝이에요. 끝이 나줘야 한다라는 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패턴이 있거나 나의 역할이나 포지션이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의식 수준은 이미 킹이에요. 그런데 아웃풋으로 내가 상황에 대처하게 되는 것은 자꾸 페이지처럼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분명 의식과 무의식에 충돌이 있을 거거든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왜 자꾸 내가 상황에 자꾸 끌려가는 것 같지? 라는 그런 생각 든다면 그 상황 끝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둬라. 이게 아니라요.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 접점 지점이 생기실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의 무언가가 여러분을 자꾸 건드린다면 그 패턴은 끝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이에요. 그런데 경력직 신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식 수준에 킹의 소즈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풍부하거나 내가 기술이나 능력이 뛰어난 신입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회사에 다닐 때 뭔가 자꾸 수정 보완해야 되는 그런 계획들이 생기다 보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조직,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마음에 들지만 내가 좀 이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 뭔가 기술을 잘 발휘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웃풋이 좀 발현이 잘 안 된다면 그걸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패턴을 끝내고 주변과 상의하고 논의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데스가 꼭 이직이나 퇴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보면 킹의 컵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간의 제한, 조건을 맞춰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마음에 안 드는 패턴을 끝내라.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에서는요, 페이지에 완즈가 떴네요. 자, 페이지의 완즈는 새로운 열정, 시작, 모험이라는 키워드가 강하죠. 안 그래도 여러분은 페이지의 완즈가 모습으로 떴어요. 근데 아웃풋을 할 때는 여러분이 확실히 맺고 끊고를 좀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즐겁고 뭔가 상쾌하고 유쾌한 것과 내 겉모습이 나의 아웃풋이 가볍고 상쾌한 것은 좀 다르죠. 내가 즐겁고 재미있게 이 일을 계속 지속시키려면 내가 가능한 선을 알아야 한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또 모르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대화를 나눠보니 이곳에 없어요 하는 그런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그것도 토해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방법이 맞는 줄 알고 계속 쌓아갔던 높은 탑인데 그게 천둥번개,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진정한 뜻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다시 그 탑을 세우겠죠. 그 자리에. 하지만 이 김에 다시 세우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나에겐 더 이상 이 탑은 별로 소중하지 않아. 한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시작으로 끝을 낼 수 있겠죠. 자, 무엇이든 여러분을 좋게, 흥분되게 만들고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꼭 챙겨서 해줘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들 요즘 많으시죠?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페이지의 인물, 어린 인물로 표현이 됐다는 건 의식 수준이 가볍게,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것과 같거든요.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저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를 도저히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너무 무겁게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 문제를 계속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래, 인연이면 계속 가겠고
또 그 사람도 받아줄만 하면, 이해될만 하면 이해해 주겠지 하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을 먹고 끝내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가든 하셔야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이렇게도 덧붙여 볼게요. 자, 그리고 주의점에서는요, 딱 그 반대의 카드가 나왔어요. 14번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템퍼런스는 계속 이어간다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과는 정반대의 의미죠.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음에 안 든다고 한번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또는 어떤 패턴이나 그 굴레가 싫으면 한번 그것을 뒤엎어야 하는데, 계속 꾹 참고 그 상황에 절제하고 조율을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할 뿐더러 조차고 시작한 일이 괴롭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달 이내에 무언가 자꾸 상황이 내 맘대로 통제가 안 된달까? 뭔가 나의 기술이나 경력, 능력을 활용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 상황이 들 때는 과감하게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제지하고, 표출하고, 화를 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화성의 기운은요, 잘못된 걸 바로 잡는다. 또는 미래에 올 수 있는 어떤 위기 상황을 미리 대비한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들이닥칠 것 같은 또는 지금으로서 예상되는 그런 위험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한번 대비해 보세요. 그것을 위해서 한번 끝내야 하는 것,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것들은 좀 매듭을 지어보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조언 들어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워했던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카드가 떴네요. 광대인데요. 이 광대 카드는 불행인 줄 알았던 일이 오히려 행운이더라 라는 속성이 있어요. 네가 두려워했던 상황 올 텐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행운을 잡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요거 데스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거 하면 진짜 끝이야. 이제는 없을 거야.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라고까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표출했던 나의 마음이 오히려 길한 운으로 확 트이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겁니다. 네, 그럼 우리 2번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여러분이 현재에 집중해야 되는 것 또는 잘 활용해줘야 하는 기운에 대해서 뽑았는데요. 뒤집어 보죠. 오! 수성의 소식 카드가 떴어요. 뜻밖의 소식, 구미가 당길 만한 제안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진 카드인데요. 자, 이것을 잘 활용하고 좀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곧 들려올 좋은 소식이나 괜찮은 제안을 잘 받아들이면 좋다. 조건이 맞는다면 한번 추진해봐도 괜찮다. 기회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뭘까요, 여러분? 수성이면요, 진짜 기회에 대한 속성이 있거든요. 빠르게 그 변화한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잘만 잡으면 여러분이 아주 만족할 만한 행운을 거머쥐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흐름을 살펴볼까요? 오? 아하.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웃게요?
저는요, 사실 카드에 좋고 나쁨, 뭐 이런 게 없다고 진정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요즘에 실시간 채팅을 하다 보면, 어머, 에이씨, 나쁜 카드네 하면서 채팅을 올려주시는 거 보면 너무 재밌어서, 아, 이번에도 이 카드를 보면서, 아, 텄네, 텄어. 이런 이야기 하실 것 같아가지고 웃음이 났어요. 자, 우선은 나쁜 거 아닙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각각 여러분의 모습, 의식 수준, 그리고 주변 상황, 환경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한 달 내에 여러분의 모습으로 5번의 컵카드가 떴는데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좀 실망스러운 일 있으세요? 또는 후회나 미련이 남는 일 있으신가요?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하지 말 걸. 아, 좀 후회되네. 왜 그렇게밖에 못했지? 아, 너무 아쉽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또 어떻게 좋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 그 일 아니었으면 내가 이게 이렇게 소중한지, 이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몰랐을 거야 하는 그런 이면의 생각들도 하고 계시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쵸? 자, 아무튼 나에게 어떠한 경험으로 인해서 조금은 좀 안 좋은 뭐 가족 간에 또는 조직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일이 있어야만 내가 깨우칠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이고요. 여러분의 의식 수준에서 킹의 소주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포기를 모르네요. 포기를 모르기도 하고요.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좀 실망스럽고 조금은 후회되고 미련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의식 수준이 좀 떨어져 있었다면 자칫 우울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은 뭐 이번에도 좀 배우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면 됐지. 이번에는 요렇게 저렇게 잘 피해가면 됐지. 해결하면 됐지. 이런 생각 하신다고 하니까요. 한 달 내에는 뭐 걱정하실 거 없겠는데요. 네. 자, 여러분, 이 카드 거슬리시죠? 악마 카드입니다. 사실 악마 카드를 부정적으로 읽기도 하고요. 부정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죠. 악마니까 데빌이 좋으면 얼마나 뭐 좋겠어요. 그쵸? 그런데 한 가지에서는, 아니죠. 두 가지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는 에로스.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인 케미나 연애운을 볼 때 이 악마 카드가 나오면 일단은 둘이 끌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한 부분, 물질주의적인 부분에서 돈이 들어와야 할 때, 돈을 좀 많이 벌어야 할 때, 좀 욕심을 부려야 할 때, 그럴 때 좋은 카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요, 마음가짐에서부터가 일단 달라요. 내가 이렇게 실패를 하고 뭔가 좀 실수를 했어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기회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하네요. 와, 이것도 돈 되겠다. 저것도 돈 되겠다. 또는, 이런 것도 이렇게 바꾸고, 저런 것도 저렇게 바꾸면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나를 위해서, 나의 위주로 좀 탈바꿈 시킬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오만, 약간 자신감 넘어서의 오만함까지 발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좋아 보이는데요.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필요로 한 게 수성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없이 좀 욕심이 커질 때 또는 마음의 욕망이 좀 들끓을 때 그럴 때 들어오는 이 제안을 잘 활용하려면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한번 뽑아보죠. 오. 이 도둑놈 심보라는 카드가 나와서 또 웃음이 납니다. 여러분은 좀 욕심을 내도 되나 봐요. 왜냐면 저는 이게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면, 그죠? 내 마음 안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막 들끓고
좀 산만해지고 내가 땡기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그런 좀 가벼운 속성의 인물들이 나왔다면 여러분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요 제안 받아들이되 조건을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잔소리를 좀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은 왕인데요. 왕입니다요. 어느 정도의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냉정한 시각을 늘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융통성도 있어요. 만약에 퀸의 소즈가 나왔다면 너무나 냉정한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관대하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패한 것들을 만회할 생각보다는 그 실패 자체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일단 보고 스스로를 좀 몰아붙입니다. 내가 왜 그랬어 진짜 바보 멍청이 하면서 스스로를 좀 학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조금 좌뇌적인, 그쵸,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의식 수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적으로 뭔가 여러분을 들끓게 하더라도 냉정하게 잘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의 구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행동 방향에서 7번의 소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진짜 대놓고 도둑놈 사기꾼의 카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욕심, 탐욕 이런 키워드가 더 맞다고 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까지 갖고 싶기 때문에 좀 정석적이고 상식적인 방법보다는 이렇게 밤에 몰래 움직여서라도 남들보다 줄 앞에서 시작하더라도 나는 그곳에 꼭 도달해야 하기에 욕심을 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 움직여라. 진짜 네가 갖고자 한다면, 진짜 이 기회를 잡고자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금은 편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약간은 치사한 방법을 쓰더라도 한 달 안에 좀 욕심 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법이나 어떤 도덕적인 부분, 진짜 심한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욕심내 보셔도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의식 수준에서는요, 페이지에 완즈가 떴는데요. 페이지가 의식 수준이라면 가볍게 생각해라 라는 거죠. 너무 무겁고 어렵고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똑같은 맥락이죠. 조금은 가볍게, 재미있게, 유쾌하게 나아가도록 해라. 그래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그리고 주의사항에서는요, 3번의 완즈가 나와서 이 카드들이랑 정반대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 3이라는 수는 수비학에서 목성에 대한 영향을 받는 수인데요. 이 목성은 스승이나 선생님, 멘토, 귀인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이렇게 정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갈까요? 그냥 가볍고 재미있게 사람을 가르치고 안내할까요? 그건 아니죠. 무엇이든 진중하고 깊이를 따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길이길이 남을 만한 어떤 일들만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는 조금 이 기회를 잡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 달 안에는 조금은 가볍게, 너무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너무 심각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어떤 훌륭한 아웃풋을 내려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도 말고, 약간은 좀 편법으로 그쵸? 좀 쉽게 갈 수 있는 것들은 쉽게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제가 이런 말을 할 때에도 좋은 거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자, 어느 때에는 힘을 좀 빼고 빨리 쟁취해야 되는 기회도 있는 법입니다. 네.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 소년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소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의 정직함, 명료함, 순결함, 단순함, 그리고 선함은 결국 너를 잘 되게 만들 것이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데에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요. 자,
앞뒤가 안 맞죠? 제가 아까 편법을 써서라도 쉽게 쉽게 가라 말씀드렸는데 단순함과 정직함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싶으시죠? 자, 이렇게 쉽게 쉽게 가는 건 행동 방향이에요. 효율을 따져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일을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게 꼭 나빠야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어찌 보면 일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은 좀 쉽게 쉽게 빠르게 또는 효율적이게 그 규율이나 규범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절차를 하나하나 따져서 이렇게 1, 2, 3, 4, 5 갈 것을 1, 3, 5, 7, 9 가더라도 그 결과가 똑같이 도출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쉽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단순성과 순결함, 정직함이란 이 페이지의 완즈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의식 수준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순수한 동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거리낄 거 없이 빨리빨리 욕심을 내서 쉽게 쉽게 나아가려면 이 어두운 밤에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 그 두려움과 무서움 또는 혼자 간다는 그런 막연함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려면 순수한 동기 없이는 안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떳떳한 거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을 늘 상기시켜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이 행동까지 규율과 규범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고 정석적으로 가야 했다면 이 3번의 완즈 자체가 안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효율을 따지는 데 있어서 괜한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 쉽게 쉽게 나아가는 거 그것도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실수했던 거, 조금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좀 자책하고 계셨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의 순수한 동기만을 믿고 계속 나아가셔도 좋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3번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카드는 여러분이 현재 집중해야 되는 운, 또 잘 활용해주면 좋은 운을 뽑았거든요. 뒤집어 보자. 오, 수성의 착공 카드가 나왔네요. 설계도면인데요. 뭔가 협상 중인 일이 있을 때 또는 계획대로 착수가 될 때 나오는 카드인데 이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체계적이고 꾸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성실하게 효율을 따져서 계획한 일을 하나둘 실천에 옮겨야 하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카드는 호로스코프 벨린이라는 다른 카드에서는 꿀벌 카드로 대체가 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꿀벌들은 굉장히 열심히 꿀을 모으고 다니죠. 그래서 한 달간 조금은 바쁘게 또 바쁘더라도 그 안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럼 여러분의 한 달 흐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펼쳐보죠. 오, 그랬구나. 자, 우선은 이 세 장의 카드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전체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 달간 여러분의 모습, 의식 수준, 그리고 주변 환경이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모습에 4번의 완즈가 떴어요. 자, 여러분 뭔가 새롭게 잘 꾸려가는 일이 있으신가요? 계약을 한 일이 있다거나 정말 계획대로 진전이 착착착착 잘 되고 있는 일이 있다던가 협력하거나 협업하게 된 일,
또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4번의 완즈는 기틀을 다잡는다라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에 아주 땅을 다지는 일이랄까? 만약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다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기반을 다시 잡는 거를 의미해서요. 여러분은 기초에 충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의식 수준에서는요. 에이스의 펜타클이 떴어요. 자,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서는 무언가 좀 잡아보고 싶은 기회, 제대로 좀 꾸려보고 싶은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죠. 또 묵혀놨던 수건 과제일 수도 있는데요. 뭐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또는 제대로 된 시작을 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실함과 꾸준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자, 상황적인 측면, 여러분의 주변 환경에서는요, The Hermit, 은둔자가 나왔죠. 여러분 주변에는 뭔가 좀 인자하고 여러분을 잘 안내해주고 지켜봐주고 또는 조언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어른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은둔자가 주변에서 나오면요, 뭔가 여러분이 막힐 때 질문을 하거나 의문점을 던지면 그에 관해서 굉장히 현답을 주는 그런 분이 한 분쯤은 계신 거예요. 그게 온라인 상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책이나 유튜브, 뭐 강의 이런 부분에서 보는 그런 스승이나 멘토 역할을 해주는 분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기본을 다지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잘 알고 있고 길을 안내해 줄 만한 여건들도 갖춰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좋은데요? 사실 이 은둔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토대를 세우는 것을 도와주지는 않아요. 뭔가 팔을 걷어붙여서 이 나무를 세우는 것을 도와주진 않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잘 비춰주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과정인지 명확하게 들여다봐주는 그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달간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시되 한 번씩은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계속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이게 꼭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무언가 좀 제대로 기초를 다잡는데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 같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연구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자, 약간 저랑 힐링 포인트가 비슷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독서나 혼자 멍 때리는 시간, 계속 머릿속으로 연마하고 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계획하신 일 잘 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요. 행동 방향과 마음가짐 뽑아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이 좀 안 풀릴 때는 상황과 좀 멀어져 보려고 합니다. 너무 사람이 매몰되다 보면요. 그 상황에 잠식되기 쉽거든요. 자, 여러분은 이 은둔자가 사람일까요? 장소일까요? 그렇죠. 자, 우선은 두 장의 카드는요, 행동 방향, 마음가짐이고요. 아래는 주의점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행동 방향에서는 여사제가 떴는데요. 이런 뭔가 내면의 깊이를 들여다보고 무의식에 깊이 좀 빠져보는 그런 인물들이 나온 거 보니까요. 여러분은 한마디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질문을 던져주거나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상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행동 방향으로 나왔으니까 한 달 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토대를 잘 쌓아가고 있는 이 일을 잘 착수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내면에 집중할 시간, 나의 직관이나 무의식과 닿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여사제는 공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효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강화시키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집중해야 되는 어떤 공부 기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안 풀리는 일 있다면 책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나에게 영감을 주는 음악이나 명상 또는 타로 리더로 보기도 해요. 직관력이 높은 사람. 그래서 타로 리더나 감이 좋은 실력이 출중한 전문가 그런 분들과 만나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의식 수준에서는요, 6번의 펜타클이 나왔어요. 자, 6번의 펜타클은 일단은 내가 시간이든 정신이든 에너지를 좀 써야 할 때 나오거든요. 이 여사제적인 감각을 얻기 위해선 투자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쪽에 노력을 꼭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이게 사람이라고 볼게요. 어떤 전문성이 있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만한 누군가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응당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지불을 하고 시간을 써야 한다면 시간을 할애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내가 집중해야 하는 데에 당장 돈이 좀 덜 벌리거나 또는 시간이나 물질적,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좀 분배를 잘 해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 시간만은 꼭 확보해라 라고도 볼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그냥 하지 마시고요. 효율과 체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조언을 구하고 적용시킬 만한 그런 투자를 계속 하셔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의점 같은 경우에는 2번의 완즈가 떴는데요. 자, 2번의 완즈는요. 그냥 지켜볼 때 나와요. 계속 계획만 할 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계속 내 일을 진전시켜 나가면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실현시켜 나가면서의 어떤 시간적인 물질적인 할애를 하고 또 잘 분배해서 잘 배분해서 써야 하고 또 어떤 일의 수준도 높여야 하는 그런 수고를 계속 해야 하는데 계속 멀찌감치 서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계획만 계속 짜고 있는다고 그 일이 진전되진 않잖아요. 그러니 아웃풋은 좀 내주셔야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2번의 완즈를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자, 그러네요. 이 7번의 컵 카드가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 7번의 컵을 보면 더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하죠. 이 컵을 보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전혀 다른 형상이죠. 상상해서 막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죠. 전혀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허상망상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생각만으로는 이 체계나 효율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내가 뭔가 기반을 계속 잡아가면서 다져가면서 수준 높은 결과 또는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아는 그런 계기를 만나는 과정일 것이니 절대 머릿속으로 헛손질만 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뼈를 때려 드립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조언 뽑아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여사제나 은둔자는요,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그 일에 통달한 진짜 찐 전문가 또는 마스터, 정말 현인처럼 지혜롭고 삶의 어떤 중요한 핵심을 아는, 관통하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 아니면은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그 어줍지 않게 조언해주는 사람 말을 듣기보다는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또 경험이 많고 그 일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계속 수정 보완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이 6번의 펜타클이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 찐 전문가가 가까이 있지는 않잖아요. 늘 돈을 좀 써야 만날 수 있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돈을 좀 쓰십시오. 아셨죠? 오! 자, 릴리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카드는 순결과 고귀한 감정을 상징합니다. 그 어느 카드든 백합은 다른 부정적인 요소들을 줄여준다라는 속성이 있어요. 내가 다 가져가 줄게. 부정적인 거. 너는 사랑과 행복과 순결함과 고귀함만을 가지고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요. 여러분, 현재 잘 착수되고 있는 일, 뭔가 기본부터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일, 잘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현인처럼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넌지시 알려주는 사람들이 등장할 거라고 이야기도 하니까 염려 붙들어 매시고요. 네, 그럼 우리 4번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5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여러분에게 현재 필요한 일 또는 집중해서 잘 써야 하는 운이 무엇인지 뽑아본 카드예요. 뒤집어 볼게요. 어이쿠. 자, 화성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냥 봐도 조금 살벌한 느낌이 들지요. 네, 앞에서는 이렇게 램프를 쫙 쏘고 있는데 뒤에서는 칼을 숨기고 있어요. 마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좀 여러분도 앞뒤를 조금 달리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이 화성의 카드, 이런 카드가 나올 때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때 나오거든요. 사람에게 적개심을 느끼게 되고 뭔가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저 사람 뒤에 뭐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때 나오기도 해서요. 여러분 또한 패를 다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리 여러분이 불안하고 또는 뒤에 다른 꿍꿍이를 나도 숨기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어찌 보면 여러분의 평판이나 이미지에 해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행동에 신경을 써주는 게 좋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 나왔다면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다면 그 사람 조심하세요가 되겠지만 이건 여러분이 해야 하는 태도 또는 써야 하는 운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누군가가 의심이 된다면 필히 그 사람에게 나의 패를 다 보여주지 말고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더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자, 사람 간의 관계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텐데요. 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죠? 인간관계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정말 그 사람을 믿고 모든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저의 약점, 치부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이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다 내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정말 많거든요. 물론 사람 간의 믿음과 신뢰로 성장하고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지만 어쩔 때는 내가 너무 앞선 것은 아닌지 너무 가까이 다가간 것은 아닌지 네, 이건 자기 반성도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관계에 대해서는. 자, 흐름 살펴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상담을 하면은 뭐 저나 제 주변만 보더라도
가해자는 없어. 늘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해자는 그럼 누구지? 가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있어요? 그쵸? 나 또한 누군가에겐 가해자가 됐을 수도 있다. 뭔가 나도 그 사람 간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나도 감추는 것이 있어야 한다. 오, 저는 일단은 관계운으로 많이 보여지긴 하는데요. 자, 우선 이 세 장의 카드는 전체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모습, 의식 수준, 주변 상황이나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전차 카드가 떴네요. 자, 전차는요, 밀어붙인다라는 속성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 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무리인 줄 알면서도 한번 밀어붙여 본다. 추진력을 발휘해 본다. 라고 할 때 나오거든요. 한 달 안에 여러분이 달성하고 싶은 명확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거 좀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보이는데, 의식 수준에서도 기사에 소즈가 떴어요. 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명확하게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이런 속도감이 붙는 두 명의 장군이 나왔을까요? 캬.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보일 만큼 진짜 거리낄 게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카드가 나왔죠. 상황에 6번의 컵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뭘까? 여러분은요, 이렇게 정말 추진력을 발휘해서 정말 저돌적으로 내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데 이 주변에 특히 과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나를 발목 잡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속한 조직일 수도 있고 또 과거에 내가 도움을 받았거나 도움을 줬던 관계일 수도 있어요. 무튼 여러분은 현재에 사는데 주변 사람들은 과거에 살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부분 때문에 잠깐 속도를 줄이게 되실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보자고 했다가 잠시만 하고 되돌아보는 거거든요. 이게 꼭 나쁜 거라고 저는 보여지진 않아요. 속도가 빨리 붙고 빨리 결과를 보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이 최고의 결론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되돌아가고 우회하는 게 오히려 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여러분은 한번 가보자 했다가 잠깐만 되돌아볼까? 나는 어땠지? 또는 저 사람 어땠지? 어릴 때를 한번 되짚어보고 진짜 내가 원했던 삶이 이거였나? 그런 생각도 하시게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이 화성의 카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현재에 정말 내가 달성할 것만 같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언급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네요. 그거네요. 네. 보통 이렇게 명징하게 나의 목표나 철학, 가치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가시는 분들은 자꾸 말을 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나는 이걸 꼭 달성할 거고 이런 목표 선언을 하고 싶은 욕망이 들끓거든요. 근데 이게 나왔잖아요. 앞뒤가 달라야 한다고. 자, 여러분 어느 정도는 보여주되 몰래 하시랍니다. 몰래. 또는 섣불리 내가 뭔가 승부수를 던질 만한 무언가를 보여주지 마시래요. 다 패를 보여주지 마셔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자,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행동 방향과 의식 수준 뽑아봅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의 행동, 마음가짐, 그리고 주의사항을 뽑아봤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의 행동 방향은 8번에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자, 8번의 펜타클은 계속 몰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계속 몰두하는 건데 그게 속도감 있는 몰두는 아닙니다. 어떤 장인 정신으로 오래 지속하는 걸 의미해서 좀 근면하고 꾸준하고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작업하는 그런 장인 정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속도를 내서 가려던 일을 조금은 늦춰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약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0번의 완즈가 의식 수준으로 나왔다는 건 좀 긴 시간 끌고 가기 체력적으로 고될 수 있고 좀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높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늘 이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고 이 일을 완성 지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너무 목표 선언을 해버리면요. 뭔가 보여줘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조급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 전차의 장군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가 임무를 부여해주거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또 명예욕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당장 좀 추진하려던 일들을 다시 재점검해 보시면 더욱 길하겠다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그리고 주의점은요. 별 카드가 나왔죠. 자, 별은요. 꿈과 이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현실 불가능한 조금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좀 거대한 계획이나 꿈이 있을 때 나와요. 이걸 주의하라는 건 저는 이게 아니라 이 전차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이거 같거든요. 6번의 컵. 내가 어렸을 때 진짜 뭐 하고 싶었지? 이거는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갈 필요가 있었을까? 또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약간 꿈 같은 조금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마음을 좀 주의해 주셔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이게 또 관계에 대해서 조언을 주는 거라면 너무 반짝거리지 마라. 고도 볼 수 있어요. 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장인 정신을 가진 장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별은 밤에만 빛나잖아요. 반짝거리다가 태양이 뜨면 사라지죠. 그래서 희소 가치는 있어도 지속성은 좀 떨어지죠. 여러분은 별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장인이 되려고 해라.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 가슴속에 꼭 달성하고 싶은 그 목표 있죠? 정진하시되 속도만 조금 늦춰보시래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조언 들어봅니다. 자, 벽돌로 이루어진 성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누군가에게 도전하기 전에 너 스스로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카드예요. 자, 전차, 기사의 소즈 카드와 비슷하죠? 어찌 보면 이 장인이라는 키워드만 잘 생각해 보셔도 그런 한 분야에 통달하신 분들 보면 정말 그곳에 몰두하고 진정으로 미쳐있는 분들 보면 누군가와 경쟁을 하시던가요? 오로지 자기 자신과의 경쟁을 할 뿐이겠죠. 어제보다 더 나아졌는가? 자, 이 카드에서 또 주의를 주는 게요.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는 걸 주의하고 너의 진정한 열망에 집중해라. 라고도 하니까 여러분은 다 있더라도 요거 한 장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파고들고 싶고 몰두하고 싶고 집중하고 싶고 반드시 끝장을 보고 싶은 거기에만 몰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든 말든 상관이 없대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오히려 시기와 배신, 질투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셨죠? 네, 그럼 우리 5번 여러분 정진하시길 바라면서 응원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